찜질은 내가 가장 불편한 부위를 하면 사실은 돼요. 일단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이 불편하다 그러면 눈을 하고요. 코가 불편하면 코를 하고, 어깨가 무거우면 어깨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분은요 69세 셔플 댄서, 그러니까 춤추시는 분이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진짜 끌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찜질하시고 너무 몸이 잘 풀리시니까 그 자리에서 춤을 추셔가지고 저희를 다 웃게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손톱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손 여기 있죠, 지문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피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정수리서부터 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서 옆으로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뒤쪽으로도 눌러주시고요. 수시로. 그리고 뒷목도 이렇게 자꾸 쓸어주시고. 저는요 잠자리 스트레칭을요 거창하게 하지 않고요 진짜 간편하게 하는데, 전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합니다. 하루 보내고 나면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래서 따로 막 운동 시간을 막 갖고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찜질팩 데워가지고 뭐 깔고 덮고 하고 막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냥 누워서요 간단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총 3단계로요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1단계는요 목이랑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어깨도 으쓱으쓱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럼 상체에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도 참 수고했다 이러면서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짝 상체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요 허리랑 하체를 중심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무릎도 좀 당겼다가 이렇게 풀어주시고, 몸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스트레칭 이완 시켜주시면은 허리가 훨씬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요 좀 전신을 이완시키는 단계인데, 팔다리 위로 쭉 뻗어서 이렇게 쭉쭉 늘리기 있죠. 쭉쭉이를 좀 해주시고, 또 무릎을 좀 세워서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이런 동작을 하신 다음에 다리 쭉 펴시고 팔다리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쉼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좀 멈췄다가 또 깊게 내쉬는 이 쉼호흡을 좀 한번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천천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잠자리 스트레칭은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이완시키고 재우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한 10분 정도만 해보시면 훨씬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찜질은 내가 가장 불편한 부위를 하면 사실은 돼요. 일단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이 불편하다 그러면 눈을 하고요. 코가 불편하면 코를 하고, 어깨가 무거우면 어깨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코가 좀 불편해, 감기가 오거나 어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어서 코가 불편해, 그러면 당연히 코 부위를 해주시면서 가슴이나 등 쪽, 또 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빠르게 그 증상이 해소가 좀 되실 거예요. 또 아침 시간에는 보통 좀 몸이 좀 깨어나야 되니까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거나 어깨를 좀 가볍게 풀어주시면 우리 뇌가 좀 깨어난다고 해요. 그리고요 저녁 시간에는 눈이나 발을 따뜻하게 해서 하루 피로를 좀 풀어줘야 몸이 제대로 이제 휴식 시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찜질 루틴, 또 회복 루틴을 좀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건강 생활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분별로 찜질하시고 이런 거는 일상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라는 게 팔이 따로 있고 다리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전신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전신을 좀 케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하는 곳이 저희 들꽃잠 힐링센터거든요. 근데 저희가 힐링센터에서 하는 일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5년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조격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체 골반 찜질, 또 차를 마시게 하거나, 또 전신을 찜질하면서 눈도 찜질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깨나 발 이렇게 찜질해주고, 그 다음에는 음파 케겔 운동기로 순환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한 코스만 하셔도 그날 밤에 이 프로그램을 하고 가신 분들이 딱 한 번만으로도 잠을 잘 잤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힐링센터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69세 셔플 댄서, 그러니까 춤추시는 분이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진짜 끌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찜질하시고 너무 몸이 잘 풀리시니까 그 자리에서 춤을 추셔가지고 저희를 다 웃게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스테이
스텐트 시술을 이렇게 권유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희 찜질을 좀 꾸준히 하셨는데 혈관이 잘 확장이 되고 순환이 돼서 시술을 안 하시게 되는 케이스도 제가 봤고요. 또 저희 센터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실은 그 항암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회복을 하시는데 특히 인상 깊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항암 기간에 꾸준히 오셨어요. 항암을 받으면서 이분이 봄부터 가을까지 받으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흔한 구내염 한 번 없었고요. 이 항암 기간에 제가 복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자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이분이 저의 자랑입니다. 이분 정말 온열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요. 꾸준히 실천하셔가지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지금도 회복을 잘 하셔서 건강생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상 유지하시다가 너무 피곤하다, 아니면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혼자 내가 집에서 부분적으로 케어해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하시면 또 저희 힐링센터에 오셔서 한번 케어를 받으시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큰 병에까지 가지 않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탈모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믿어지세요? 저도 원래는 머리카락이 잘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고 또 숱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미장원 가면 항상 파마 안 나올 거라고 먼저 이렇게 경고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미장원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어쩜 이렇게 머리카락이 건강하세요? 숱도 좋고.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머리카락이 튼튼하고 힘이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비결이 정말 그거 같아요. 저는 온열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다른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나이는 제가 먹었는데 젊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머리에 탈모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사실은 머리 이 두피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또 열이 너무 들떠 있거나 허열이에요. 겉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냉하면 우리 몸은 열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상체 위주로 주로 이렇게 얼굴 머리 위쪽으로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을 따뜻하게 순환을 잘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잘하면 두피 모근이 튼튼해져서 머리카락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탈모가 좀 없겠죠. 네, 그래서 찜질 실천을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피 마사지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정말 수시로 머리를 만져요. 누가 보면 산만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디를 걸어가면서도 서 있을 때도 머리를 만지고요. 자주 그러는데 그 두피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손을 너무 좋은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손을 이용해서 하는데 손톱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손 여기 있죠. 지문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피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정수리서부터 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서 옆으로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뒤쪽으로도 눌러주시고요. 수시로. 그리고 뒷목도 이렇게 자꾸 쓸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수시로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특별히 머리를 감기 전이나 또 주무시기 전에 2, 3분씩 해주시면 효과가 많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찜질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잘 하시면 좋냐면 목, 어깨 있죠. 머리로 가는 혈이 있는 이 목, 어깨 쪽을 순환을 잘 시켜주면 당연히 우리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탈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미 머리카락이 가늘어졌거나 머리숱이 없었던 분들도 오히려 다시 풍성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거예요. 아토피를 어렸을 때만 오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근데요, 아토피가요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성인이 돼서도 아토피가 오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태열부터 시작된 아토피가 정말 성인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토피 심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들꽃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요 아토피에 많이 집중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아이들 아토피가 심해서 시작한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아토피를 겪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케어한 방법이 뭐냐면요, 당연히 이제 식이요법도 좀 있어야 하고요,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마사지법도 있고 뭐 보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토피도 알러지성 질환이고 알러지성 질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면역이고 그 면역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면역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이 체온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또 얘기하지만 결국 찜질이에요. 이 현대인들이 몸을 굉장히 냉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것도 그렇고요. 환경 자체가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열이 머리로만 몰리기 때문에 하체가 굉장히 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은 또 냅니다. 허열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러지 있는 분들이 피부 표면이 계속 뜨겁기 때문에 찬 거를 또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또 몸이 차질 수밖에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낫질 않아요. 피부는 건조하고 땀은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고비를 좀 넘겨보셔야 해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분적으로 찜질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오히려 더 힘드실 거예요. 그 아토피를 겪고 있는 분들은 피부에 열이 표면에 많기 때문에 찜질팩을 갖다 대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심부 온열을 해야 됩니다. 겉을 피부를 뜨겁게 하는 온열이 아니고 몸속으로 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 저 근육 속을 데워야 돼요. 안에서 체온이 만들어져서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몸속을 따뜻하게 하는 심부 온열을 꼭 추천드리고요. 당장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드시는 것보다 사실은 몸에 면역이 좋아지면 웬만한 음식을 드셔도 좀 괜찮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 케어할 때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은 다 막질 않았어요. 그냥 가정에서만 좀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몸의 온도 때문에 더 영향이 크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다가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다 나아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나 제가 들꽃잠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도 저희랑 같이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을 때 정말 그 고통스럽던 그런 아토피에서 좀 해방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